여러분이 방금 마케팅 예산으로 한 10억 원 정도를 딱 결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장 지금 세계에서 제일 핫한 플랫폼, 그러니까 그 챗 GPT의 우리 브랜드 전면 광고를 띄우려고요. 상상만 해도 마케터 입장에서는 되게 짜릿한데요. 그렇죠. 근데 정작 구매력이 제일 높은 VIP 고객들 있잖아요. 당장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진짜 알짜배기 유저들 화면에는 그 10억짜리 광고가 단 한 줄도 안 보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끔찍한 시나리오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정작 타겟팅은 다 빗나간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주제, 그러니까 오픈 AI가 2026년 2월부터 미국에서 시작한 최신 광고 정책 테스트를 보면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업계가 아주 들썩이고 있죠. 다들 막 이제 예전 구글 때처럼 돈 많은 대기업들이 AI 답변창 상단을 싹 다 도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모아온 자료들의 이면을 파헤쳐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예산을 막 쏟아붓는다고 승계하는 게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왜 우리가 알던 기존의 검색 노출 방식, 즉 단순한 트래픽 유도 전략을 지금 당장 전면 수정해야 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구글하고 오픈 AI가 광고를 대하는 태도, 즉 화면에 배치되는 구조적인 차이부터 봐야 합니다. 구조적인 차이요? 네, 구글 검색창에 농가를 치면 어떻게 되죠? 제일 꼭대기에 스폰서 링크가 서너 개 뜨잖아요. 이건 철저히 입철가, 즉 자본력의 크기가 가시성을 결정하는 단순한 돈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돈 많이 내면 무조건 제일 눈에 띄는 1등 자리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챗GPT는 이 룰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AI가 먼저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객관적인 답변을 텍스트로 쭉 출력합니다. 네네, 설명이 먼저 쫙 나오죠. 그리고 광고는 그 모든 설명이 다 끝난 뒤에 제일 하단에 스폰서드라는 마크를 달고 문맥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등장하는 구조거든요. 참고로 임시 채팅이나 로그아웃 상태에서는 아예 노출도 안 되고요. 잠깐만요. 상단이 아니라 무조건 답변 하단에 배치된다고요? 네, 무조건 하단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 구글 방식이 백화점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을 떡하니 걸어놓고 들어오는 사람들 시선을 무조건 뺏는 거였다면 지금 이 AI 광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굳이 비유하자면 엄청 똑똑하고 깐깐한 친구한테 야, 요즘 어떤 노트북이 좋아?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스펙부터 장단점까지 한 10분 동안 객관적으로 쫙 떠들고 나서 헤어질 때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할인 쿠폰 하나를 꺼내며 아 참, 아까 말한 그 브랜드 쿠폰인데 쓸래? 하고 조심스레 건네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와, 정확한 비유돼요. 근데 그 쿠폰 비유를 조금만 더 밀어붙여보면 아주 중요한 맹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어떤 맹점이죠? 만약 그 똑똑한 친구가 10분 내내 특정 노트북에 대해서 야, 그거 힌지가 약해서 금방 부서지고 발열도 최악이야 라고 엄청난 혹평을 쏟아냈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그런데 마지막에 건네준 쿠폰이 바로 그 혹평한 브랜드의 할인권이라면 과연 그 쿠폰을 받아서 결제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오히려 막 장난치냐면서 기분만 나빠질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기존 마케팅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군요. 그렇죠. 광고는 답변을 이기지 못한다는 원칙이 바로 이래서 성립하는 겁니다. AI가 내놓은 오가닉 답변, 그러니까 순수한 평가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면 그 밑에 아무리 엄청난 돈을 발라서 광고를 띄워봤자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숨어 있어요. 방금 AI 답변 밑에 붙는 그 쿠폰, 과연 누구의 화면에 노출되고 있을까요? 그야 뭐 당연히 돈을 쓴 만큼 가치가 있는 타겟 고객 아닐까요? 예를 들면요.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업의 구매 담당자나 의사 결정권자들 아니면 최소한 프리미엄 요금자를 쓰면서 최신 AI 기능에 돈 안 아끼는 헤비 유저들을 제일 노리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픈 AI 쪽에서도 그런 VIP 유저들한테 광고를 띄워주려면 광고 단가를 엄청나게 높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업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오픈 AI의 공식 발표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현재 이 광고 테스트는 미국 내 프리 요금제랑 고요금제를 사용하는 성인 로그인 사용자 중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료 요금제 쓰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같은 유료 요금제 사용자들의 화면에서는 광고가 아예 원천 차단되어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엔터프라이즈나 프로 요금제를 쓰는 사람한테는 광고가 아예 안 보인다고요? 네, 전혀 안 보입니다. 공식 발표 내용이 그래요. 아,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기업 단위로 막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결정하는 임원들이나 지갑이 두둑한 고가치 유저들은 당연히 그 유료 요금제를 쓰고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겠다고 아무리 챗 GPT에 광고비를 태워도 정작 그 사람들의 모니터에는 우리 광고가 영원히 안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라운지로 가는 유료 도로는 아예 개통조차 되지 않은 셈이죠. 와, 그럼 대안이 뭡니까? 이 고가치 사용자군한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단 하나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역인 유기적인 AI 답변, 그러니까 올게릭 앤서 그 자체에 여러분의 브랜드가 긍정적으로 포함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기존 전략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하신 거군요. 네, 이 프리미엄 유저들에게는 SEO, 즉 검색 엔진 최적화와 AEO, 답변 엔진 최적화 전략이 사실상 마케팅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판을 엎어버리는 팩트네요. 프리미엄 유저들은 아예 물리적으로 광고를 볼 수 없으니까 무조건 AI의 본문 답변 안에 우리 브랜드를 밀어 넣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이죠. 솔직히 일반 무료 유저들이라도 광고를 보고 우리 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와 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그 좁은 답변창 안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까? 그 질문에 답하려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좀 꺼내봐야 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미 제로 클릭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제로 클릭이요? 한 번도 안 누른다고요? 네, 스파크토로에서 공개한 2024년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발생한 구글 검색 1000건을 추적해보니까 실제로 웹사이트 클릭, 그러니까 오픈웹으로 이어진 경우가 고작 360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1000건 중에 360건이요? 게다가 샘러시 관련 자료를 봐도 미국 검색의 한 58.5%, 그리고 유럽연합의 59.7%가 단 한 번의 클릭도 없이 그대로 종료된다고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 데이터는 좀 믿기 힘든데요. 10명 중에 6명이 검색만 하고 아무것도 클릭 안 한다는 거잖아요. 정보가 부족하거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냥 창을 닫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못 찾아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너무 완벽하게 찾았기 때문에 이탈하는 겁니다. AI가 다 알려주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사용자가 10개의 파란색 링크를 일일이 열어보면서 머릿속에서 정보를 짜맞춰야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AI가 수백 개의 문서를 순식간에 읽고 요약하고 비교해서 완벽한 정답지를 눈앞에 대령합니다. 듣고 보니 제 검색 습관도 딱 그러네요. 사용자는 그 AI의 요약본, 즉 종착점에서 이미 100%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웹사이트를 열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와, 예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집, 그러니까 웹사이트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였잖아요. 트래픽이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기존 룰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군요. 그냥 AI라는 비서가 대신 가서 가져온 보고서만 읽고 끝내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을 꼬시는 게 아니라 AI 비서라는 면접관한테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된 이력서를 제출해서 우리를 잘 설명하게 만드느냐, 이 싸움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검색 최적화, SEO에서 이제는 답변 최적화, AEO나 GEO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답변 최적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AI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I는 사람하고 정보를 소화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얘네는 구조화된 정보, 명확한 전문성, 그리고 비교나 설명, 결론이 딱 떨어지는 형태의 컨텐츠를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그 구조화된 정보라는 말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블로그에 막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길고 유료하게 쓰면 AI가 그 맥락을 파악해서 잘 요약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트에서 사람이 물건을 고를 때는 포장지의 예쁜 디자인이나 감성적인 문구를 보잖아요. 그렇죠. 혹해서 사게 되죠. 하지만 바코드 스캐너는 그런 걸 전혀 못 읽습니다. 오직 흑백으로 된 바코드의 규칙적인 패턴만 정확하게 인식하죠. 아하. 여기서 구조화된 데이터라는 건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이 바코드를 아주 정교하게 붙이는 작업입니다. 이 제품 가격은 얼마고, 유저 평점은 몇 점이고, 핵심 기능 3가지는 무엇인지를
AI가 단 1초 만에 스캔할 수 있도록 표나 메타데이터 형태로 명확하게 떠먹여주는 거예요. 아, 문학적인 글쓰기보다 기계가 읽기 편한 명확한 규격이 먼저라는 거군요. 게다가 콘텐츠 방향 자체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무조건 우리 제품이 세계 최고입니다 같은 일방적인 자랑이나 트래픽 유도용 낚시성 키워드 나열이 통했을지 몰라요. 네네, 흔한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AI한테 던질 법한 질문 중심으로 모든 콘텐츠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질문 중심이요? 예를 들면 FAQ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순한 FAQ를 넘어서는 거죠. A 브랜드와 B 브랜드의 가격 대비 성능 비교, 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겪는 치명적 단점 3가지와 해결책 같은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브랜드 스스로가 자사 웹사이트에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지를 미리 쫙 배포해 두는 겁니다. 스스로 단점까지요? 네. AI는 두리뭉실한 타피라이팅보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명확하게 짝지어진 정보를 훨씬 더 신뢰성 높은 출처로 인식하고 자기 답변에 인용하거든요. 이제 새로운 KPI는 트래픽이 아니라 AI 답변 내에 신뢰, 인용 점유율, 브랜드 노출 빈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제 등골이 다 서늘해지는 상상이 하나 드는데요. AI의 답변 방식이 이렇게 바뀌고 그 답변 내용의 문맥에 따라 하단에 광고가 붙는 구조라면 완전히 새롭고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오, 어떤 시나리오를 상상하셨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유저가 챗GPT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 브랜드 제품? 그거 치명적인 단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주 흔한 질문 패턴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AI가 수많은 외부 리뷰를 종합해서 우리 브랜드 단점을 1번부터 5번까지 아주 뼈아프게 줄줄이 읊어줍니다. 네? 근데 바로 그 단점 설명 밑에 스폰서드 마크가 달리더니 우리를 방금 깎아내린 그 내용을 교묘하게 저격하는 B 브랜드, 즉 경쟁사의 광고가 보란듯이 딱 뜬다면요.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상상이 아니라 조만간 현업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점 설명 바로 아래 경쟁사 광고 시나리오는 진짜 브랜드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진짜 재앙이네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도대체 어떤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바코드 붙이는 작업만으로는 방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의 전체판을 다시 짜는 이른바 새로운 플레이북이 필요합니다. 크게 4가지 필수 전략이 있는데요. 네,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의 AI 친화적 구조 개선, 즉 기술적 SEO입니다. 둘째는 철저하게 질문 중심으로 설계된 컨텐츠의 배포고요. 네네. 그리고 셋째, 이 방어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제3자 언급을 집요하게 확보하는 겁니다. 제3자 언급이라는 건 우리 회사 홈페이지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말하는 거죠. 외부 커뮤니티 같은 곳이요. 정확합니다. AI는 결코 멍청하지 않거든요. 자사 홈페이지에 적힌 우리가 업계 1위 무결점 브랜드입니다 라는 글만 덜컥 믿고 답변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겠죠. AI는 수많은 외부 언론 매체 기사, 글로벌 커뮤니티의 실제 반응, 신뢰할 수 있는 리뷰 플랫폼의 평판을 실시간으로 종합해서 스스로 팩트체크를 진행합니다. 아, 교차 검증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공간에서의 권위를 평소에 얼마나 두텁게 확보해 두었느냐가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예전보다 훨씬 고도화된 그리고 더 투명한 평판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4번째 전략, 가장 중요한 통합 플레이북은 뭡니까?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바로 광고 파트, 즉 페이드 부서와 유기적 노출을 담당하는 오게닉 부서를 하나의 몸처럼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팀을 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당장 현업만 봐도 돈 써서 당장의 전환 퍼포먼스를 내는 광고팀이랑 블로그 쓰고 웹사이트 구조 관리하는 SEO팀은 완전히 다른 층에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분리되어 있죠. 서로 성과 지표도 다르고 심지어 소통도 잘 안 하는데 이걸 합치라고요? 합치지 않으면 두 팀의 예산과 노력이 모두 허공으로 증발할 테니까요. 이제 오르게닉 팀이 AI를 설득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맥락과 굳건한 신뢰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놓지 않으면요. 안 하면. 광고팀이 아무리 타겟팅을 기가 막히게 하고 돈을 쏟아부어도 그건 아까 말씀드린 혹평 뒤에 주어지는 무의미한 쿠폰 신세가 됩니다. 오르게닉이 단단한 기초공사를 해두고 광고는 그 위에서 전환율을 폭발시키는 증폭기 역할을 해야만 해요.
아하, 베이스가 없으면 결국 광고비는 휴지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베이스가 0이면 곱하기 100을 해도 결과는 0이다. 오늘 다룬 모든 자료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찌르는 문장이네요. 과거에는 마케팅 예산 결제란에 가장 큰 숫자를 적어낼 수 있는 기업이 고속도로의 가장 큰 전광판을 차지하고 시작의 시선을 독점했었죠. 네, 자본이 곧 노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세상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색의 절반 이상이 클릭 없이 끝나버리고 가장 돈 많은 VIP 고객들은 광고를 물리적으로 차단당한 이 AI 시대에서 최후의 승자는 결코 예산이 제일 많은 기업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AI가 무수히 많은 데이터 속에서 가장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신뢰를 구축한 브랜드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신뢰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본이군요. 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죠. 이제 기업들은 오늘 우리 웹사이트에 몇 명이 들어왔나 하는 트래픽 강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AI 답변 내에서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용되고 있나를 새로운 KPI로 삼아야 합니다. 챗 GPT 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브랜드 이름 혹은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핵심 제품을 직접 물어보세요. 이 제품 장단점이 뭐야? 경쟁사랑 비교하면 어떤 점이 뛰어나지? 하고요. 네, 화면에 떠오르는 그 AI의 대답이 어쩌면 앞으로의 비즈니스 성패를 가를 가장 적나라하고 냉혹한 성적표일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큼 확실한 전략의 시작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AEO니 구조화된 데이터니 제3자 리뷰 확보 같은 복잡한 최적화 기술들을 한참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다 듣고 나니 문득 이런 도발적인 생각이 하나 듭니다. 어떤 생각이죠? 만약 한 1, 2년 뒤에 세상의 모든 영악한 브랜드들이 이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해서 AI 입맛에 딱 맞게 완벽한 구조와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짜내고 막 수만 개의 조작된 제3자 리뷰를 생성해서 생태계를 뒤덮어 버린다면요. 아, 그거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모든 정보가 완벽한 형태의 가짜로 상향 평준화된 세상이 오면 미래의 AI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골라내게 될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디지털로 영원히 추적 불가능한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진짜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과 입소문만이 이 AI 시대를 돌파할 마지막 무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역설적인 생각도 듭니다. 완벽한 디지털 알고리즘을 이기기 위해 가장 완벽한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